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1월 6일 금요일 마감 라이브 방송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국내 증시의 움직임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 602개, 하락 종목 262개, 코스닥은 상승 종목 1100개, 하락 종목 300개입니다. 금일 수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이어졌고 개인의 순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인의 순매수세 속에 개인과 기관의 순매도세가 나와준 모습입니다. 자, 외인의 순매수세에 힘입어 비차익 순매수 역시 매수세가 이어졌으며 그 결과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금일 증시가 좀 많이 상승세가 나와줬죠. 여러분들 오늘 일봉으로 보더라도 확실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와줬고 코스닥 역시 강한 상승세가 나와준 모습입니다. 분봉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분봉으로 확인해 봐도 충분히 증시의 움직임이 긍정적이었습니다. 금일 바로 개파락으로 시작하였으나 빠르게 회복세가 나와줬고 장중 살짝 밀리는 듯 하여도 바로 회복세가 나왔습니다. 코스닥 역시 코스피와 유사한 흐름으로 마감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두 양거래소 모두 외인의 매수세가 이어졌어요. 코스닥에서 외인의 매수세가 이어진 게 상당히 오랜만이거든요. 코스닥을 보시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7거래일 만에 외인의 매수세가 이어졌던 상황입니다. 그동안 보시면은 지속적인 외인의 매도세가 나와줬고 기관도 사실상 잠깐 들어왔을 뿐이지 기관도 지속적인 매도세가 나와줬었는데, 사실상 이렇게 코스닥에서의 긍정적인 수급 유입 그리고 코스피에서의 지속적인 외인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증시 상승에 참 긍정적인 영향 중 하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로 뽑아볼 만한 이슈는 이 금투세예요. 금융투자 세력의 지금 매도세를 보면은 지속적인 매도세가 나와줬습니다. 금융투자가 이렇게 강한 매도세가 나와주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연말 배당락을 먹기 위해서 들어온 금융투자 물량들이 배당락이 끝나자마자 지금 지속적인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었고, 금일 역시 매도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세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쵸?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지 않았다. 금융투자 물량이 거의 다 나왔다고 좀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가 매수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러한 점, 수급이 확실히 긍정적으로 돌려놔줬다, 이러한 점이 금일 증시의 상승세가 나와준 기반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생각을 좀 해보세요. 왜냐면은 최근 뉴욕 증시와 국내 증시는 서로 커플링하는 현상이 적습니다. 뉴욕 증시가 금일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상승세가 나왔고요. 이틀 전에도 뉴욕 증시는 약세가 나와줬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상승세가 나와줬습니다. 최근 나스닥보다 다우지수를 많이 추종한다고들 사람들 많이 평가하고 있잖아요, 국내 증시가. 하지만 완벽하게 디커플링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러한 디커플링이 나와주는 원인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 디커플링이 나와주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나라 증시 대비 국내 증시의 과대 낙폭의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작년 한 해 동안 장중 한때 러시아보다 증시가 많이 빠진 적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국내 증시가 가장 많이 빠진 적이 있고, 지금 그렇다고 해서 뭐 장 막판에 끌어올렸냐? 그것도 아니에요. 국내 증시는 다른 나라 증시 대비 과대 낙폭 상태다. 과대 낙폭 상태인 만큼 다른 나라 증시가 약반등이 나와도 국내 증시는 좀 강하게 치고 갈 수가 있고, 국내 증시가 다른 나라 증시가 약세가 나와도 국내 증시는 강세가 나와줄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국내 증시의 강세, 그 뉴욕 증시와의 디커플링, 이 디커플링이 의미하는 바가 좀 깊어요.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대치아님. 네, 안녕하세요. 이제 라이브 방송 진행 중입니다. 많은 참여 바랄게요. 자, 일단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뉴욕 증시와의 디커플링이 이어지고 있는 게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거라고 물어본다면은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그때그때마다 다르긴 한데 현재로서는 긍정적인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뉴욕 증시와의 디커플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곧 국내 증시의 상승 모멘텀이 뉴욕 증시의 상승세를 끌어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오늘 미국 증시 안 좋으니까 국내 증시 빠지겠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디커플링이 이어지고 하락장에서 국내 증시가 먼저 상승세가 나와주면은 그 상승세에 힘입어 뉴욕 증시 역시 강세가 나와주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디커플링이 나와주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거다,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뉴욕 증시의 와의 디커플링은 한번 눈여겨볼 만한 지표고, 국내 증시의 금일 상승세가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일단 어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게 어떤 거였죠? 지금 1월 5일 오늘 증시가 제일 중요했다. 어제죠, 그때 기준은 어제 증시가 제일 중요한 날이다. 지금 5일 평균선 위로 끌어올려줬고, 여기서 다시금 무너지면은 한 차례 무너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난 52주 신저가 부근인 2134포인트까지 약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5일 목요일 그날 어제 증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물론 엄청나게 큰 강세가 나와준 것은 아니지만 5일 평균선을 지켜주면서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 관점을 유지시켜줬단 말이에요. 그 결과 금일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이 나와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한 점 기억하고 계시길 바라겠고, 자, 오늘 또 봐드려야 될 내용들이 뭐가 있냐. 일단 원달러 환율은 크게 등하락 없이 끝났습니다. 그러한 점도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원달러 환율도 지속적으로 주목을 해봐야겠죠. 자, 증시의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 어쨌거나 금요일장이라서 한폭으로는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금요일장인데 이거 좀 증시 안 좋으면 어떻게 하나 한편으로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다행히도 금요일장인 걸 감안하고도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자, 금요일 국내 증시에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재밌는 게 하나 있죠. 제가 오늘 장중에 그 유캔스탁 채팅을 통해서 메신저를 통해서 말씀드린 내용 중 하나, 오스템 임플란트가 되게 위험하다. 뭐 이거 보시다시피 제가 오스템 임플란트 얘기를 이때 보이시죠? 오스템 임플란트 중국에서 부적합 환경을 맞아서 리콜 나왔다, 이런 기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 기사가 보시다시피 삭제됐어요. 기사가 삭제됐습니다. 지금 기사를 들어가려고 해도 기사가 없다고 나오고 기사가 아예 삭제됐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시간의 거래에서 오스템 임플란트의 빠른 회복세가 나와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건 뭔가요? 제가 왜 오스템 임플란트를 매수하지 말라고 예비 닳도록 맨날 말하고 다녔습니까, 여러분? 자, 오스템 임플란트가 장 막판에 끌어올렸어요. 당연하죠. 뭐 리콜 판정 거짓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으니까 강세가 나와줄 수도 있어요, 당연히. 자, 근데 자세히 보세요. 제가 공시를 봐드릴게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뭐 옛날에 횡령이 있던 건 다들 알고 계시죠? 횡령뿐만 아니에요. 제가 자, 여기 작년 초에 오스템 임플란트가 한 이때쯤이었죠. 횡령 관련 이슈가 나와주면서 거래 정지에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쵸? 그뿐만 아닙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렇게 지속적인 상승세가 나와줬을 때에도, 자, 쭉 내려볼게요. 쭈쭈쭈쭈쭉. 자, 2021년 7월 보이시죠?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 공시 번복을 2번이나 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돼요. 그쵸? 도대체 불성실 공시법인 이게 뭔 얘기냐? 망방으로 공시 번복을 2번이나 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거는 이거야. 그래서 나는 보고를 할 때 보고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거짓말. 당연하죠. 지금 나라에 제출해가지고 너네 1년 매출액 얼마야 했는데, 만약에 올해 매출액 1조입니다. 1분기 매출액 1조예요 했는데 알고 보니까 1조가 아니라 5천억이에요. 그럼 당연히 잘못된 거고 틀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 이러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이 오래되고 벌점이 쌓이면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상패 사유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불성실 공시가 많으면 많을수록 상패 사유가 발생한다. 근데 이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종목은 재작년부터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이 자주 됐던 종목이고 횡령 배임도 있었고, 지금 또다시 이러한, 물론 사실 무근은 끝났지만 리콜 관련 이슈가 나와주면서 주가가 한 번에 푹 하락했잖아요. 제가 만약에 오스템 임플란트 보유하고 있는 오너라면은 여러분들은 이거를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거 121선 깨지자마자 막말로 21선 깨지자마자 바로 칼같이 손절했습니다. 13만 원이죠. 아니 뭐 리콜 관련 얘기가 나왔는데 뭐 홀딩이 어디 있고 가치 투자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쵸? 저는 이 13만 원대 무조건 매도했을 거고 13만 원 매도 때 못했다? 그럼 저는 이 121선 깨지는 거 못 봤을 것 같아요. 정말 거의 하한가까지 갈 거라는 공포감에 이거 홀딩을 어떻게 하나요? 그쵸? 이해하시죠? 뭔 말인지? 그런데 여러분들도 당연히 이거 끝까지 나는 몰라 하한가에 가도 존버할 거야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리스크 대응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결국은 사실 물건을 끌어올렸다. 뭐하러 이러한 위험성도 크고 부담감도 큰 종목을 매수하시나요? 이런 거보다는 다른 종목을 매수하시는 걸 권유드렸고, 저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죠. 치아 관련주를 매수하고 싶으시면은 차라리 덴티움이 낫다. 덴티움이 조금 더 건전한 기업이고 오스템 임플란트보다는 확실히 괜찮은 기업입니다. 시가총액도 약 1조 원 가까이 되는 만큼 좀 단단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스템 임플란트의 매수는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이 점은 꼭 기억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윤병아 카나리아 바이오 사장 올해고 보밥 중간 결과 성공 시 FDA 허가 신청을 직행하겠다. 제가 이 몇 개 있죠, 여러분들. 제가 절대 매수하지 말라고 하는 종목도 몇 개 있어요. 오늘 좀 많이 나오는데 그 종목들이 그 종목 중 하나가 더 나왔네요. 카나리아 바이오. 카나리아 바이오도 제가 절대 매수하지 말라고 권유드렸던 종목입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왜 매수하지 말라고 했죠? 과거 이름 현대사로 때부터 주가의 움직임이 말도 안 됐어요. 주가가 이 정도로 움직이던 기업이 지금 강한 상승세가 나와줬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 카나리아 바이오가 그 그 비상장 시기에 이름이 까먹었네요. 잠깐만요. 카나리아 바이오 그 비상장일 때 어, 현대사로 전에도 이름이 있거든요. 이 카나리아 바이오가 두올물산, 그래요. 두올물산, 이 두올물산 시절에도 그 비상장 거기 코넥스 시장에서 막 주가가 막 그냥 엄청 막 몇 조 원까지 올라가고 막 그랬던 종목입니다. 그랬던 종목이고, 현대사로로 넘어와서도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그 전쟁 관련 이슈 되면서 상한가 이렇게 많이 나왔죠. 액면 분할 이슈 되면서 상한가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대시세가 나온 종목은 웬만하면 쳐다보지 마세요. 대시세가 한번 나왔으면은 그 뒤로 주가는 꾸준한 조정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와주기 어렵고,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와준다면은 보통은 물량을 떠넘기기 위한 상승세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코스피, 코스닥 포함해서 국내 증시에 종목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그쵸? 2,000개가 넘는 종목이 있는데 뭐하러 이런 위험 부담이 큰 종목에 매수를 하시나요? 막 눈앞에서 막 상한가 가는 거 보면은 와 내가 저걸 샀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내야 됩니다. 10번 중에 8번 잘했다가 한두 번 깡통 차면은 나가리 되는 게 현재 우리 국내 주식, 국내뿐만 아니죠, 주식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런 카나리아 바이오 이런 얘기 나와도 그냥 그렇구나 하면서 그냥 넘기세요. 강세 나오면은 잘 가는구나 그렇게 넘기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슈된 거는 카카오 게임즈의 에버소울 출시 첫날 양대 M 마켓에서 1등을 했다. 뭐 저는 이 게임을 안 해봐가지고 재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보통은 이렇게 카카오 게임즈, 뭐 NC 소프트, 넥슨 게임즈, 좀 대형 회사를 이름에 등에 달고 나오는 종목들은, 게임들은 보통 출시 첫날, 출시한 일주일 정도가는 항상 1등을 해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그 게임이 재밌냐 없냐를 판가름하는 거는 그 이유죠. 한 달 뒤, 두 달 뒤, 그 뒤에도 지속적으로 매출 상위권을 유지해주고 있냐, 그 매출 상위권을 바탕으로 다음 분기에 긍정적인 매출액의 성과를 발생시킬 수 있냐 없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금일 뭐 출시하자마자 1등하는 거 가지고 와 카카오 게임즈 대박, 이거 아까 뭐였죠? 에버테일 대박하면서 카카오 게임즈 매수해야지, 그러시면 안 돼요. 보통은 출시 첫날에는 출시 기대감이 있고, 출시 초기에는 와 이거 오픈 기대감, 오픈런이라 하죠. 오픈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매수하시기에는 위험 부담이 크다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떠한 이슈가 있었냐 하면은
일단 사실상 오스템 임플란트가 가장 와닿은 기술 중 하나였고, 뭐 룽투 코리아 자회사 타이곤 모바일 블레스 글로벌, 룽투 코리아. 여러분, 룽투 코리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거죠? 룽투 코리아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는 거는 열혈강호입니다. 열혈강호. 열혈강호 가지고 이 저작권 공방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던 종목이 이 룽투 코리아거든요. 그래서 이 룽투 코리아 관련 이슈는 웬만하면 열혈강호와의 이 저작권 이슈에 좀 집중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 이슈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 나와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보실 내용은 이재명 당대표 그 10여일 오전 10시 30분에 검찰 출석이 예고되어 있다. 이와 같은 소식에 반사이익을 받을 만한 종목이 어떤 게 있나요? 당연히 이낙연 전 대표 관련 주겠죠. 그 이재명은 지금 이재명 당 대표가 지금 리스크에 빠지면은 당 대표 위치가 이제 위험해질 수가 있으니 대체자가 필요하잖아요. 그 대체자로서 지금 떠오르는 후보가 몇 없기 때문에 이낙연 전 당 대표에 대해서 수혜주로 부각되어서 주가의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 또 드리는 거는 정치 관련주는 웬만하면은 좀 손대지 마세요. 제가 정치 관련주를 유일하게 하는 시기가 언제냐면은 대선이요, 대선. 대선 때는 하는 게 맞아요. 대선 때는 진짜 5년에 한 번 오는 그 절호의 찬스고, 그게 아니고서는 웬만하면 매수하지 마십시오. 워낙 많은 리스크가 있고 워낙 많은 변화가 있어요. 대선까지 이제 아직 윤석열 대통령 한지 이제 1년도 안 됐어요. 이제 곧 1년 돼가고 있는데 어떻게 벌써 정치 관련주를 준비하나요?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어땠나요? 반기문 전 사무총장, 그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나온다고 했는데 나가리 됐죠. 그 누구죠? 그리고 황교안 국민의힘 당대표 뭐 종로에서 그 이낙연 전 당대표랑 맞붙었다가 져가지고 아예 좀 사라졌죠.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번에 국민의힘 경선에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져가지고 나가리 됐죠. 너무 많은 변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지금 여론조사가 어떻고 그런 건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거와는 별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관련주는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 그래서 대선 때, 그쵸? 정치 관련주는 대선 때 하는 건 좋아요. 대선 한 1년 앞두고, 한 1년 반 앞두고 하는 건 괜찮을지 몰라도 지금 정치 관련주를 손대는 거는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알츠하이머 신약, 레카레맙 3상 성공. 알츠하이머 관련 3상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임상 3상. 쉽지 않았을 텐데 알츠하이머 관련 임상 3상에 성공했다고 하니까 그에 따른 뭐 알츠하이머 관련주, 뭐 메디프롬, 피플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가 나와줬습니다. 알츠하이머 관련주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알츠하이머 관련주가 솔직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코로나19 관련주를 제외한 바이오 관련주의 긍정적인 소식을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제가 자주 강조도 요즘 이마 좀 입에 붙었나 봐요. 자주 강조드렸다는 거를. 자, 국내 증시의 상승 모멘텀은 뭐라고 했죠? 반도체와 바이오 관련주가 강세가 나와주는 것이 국내 증시의 상승 모멘텀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이오 관련주, 코로나19 관련주들은 이미 대시세가 나온 만큼 강세가 나와주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코로나19 관련주가 아닌 그 외의 바이오주, 탈모, 알츠하이머 이런 그 외, 뭐 낙태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이슈도 있잖아요. 그러한 종목들의 강세가 나와주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충분히 긍정적인 이슈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밖에 말씀드릴 만한 내용들 뭐 다 말씀드렸습니다. 뭐 핑크퐁 얘기 나오면은 무조건 뭘 봐야 된다? 삼성출판사만 보면 된다. 이런 얘기도 말씀을 드렸고, 뭐 그 정도. 오늘 말씀드릴 만한 내용은 이거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아까 아침에 말씀드렸는데 뭐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이익 전년 대비 69%나 하락했다고 하는데 삼성전자는 오히려 상승세가 나왔다는 거,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삼성전자는 실적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좀 시시한 종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4시가 된 기념으로 오스템 임플란트 어떻게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절대 매수하지 마세요. 오스템 임플란트 제가 진짜 강조드립니다. 제발.
이런 거 보면서 사실 무근으려 봐서 끌어올려주는 거 분명히 긍정적이긴 하지만 웬만하면 매수하지 말라고 진짜 입이 닳도록 말했네요. 매수 안 하겠죠 뭐. 몇몇 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일주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일 중시 주봉으로 보더라고 코스피가 오랜만에 좀 이렇게 상승세가 좀 확 나와줬습니다. 그쵸? 지속적인 약세가 나와주던 코스피였는데 이번 주 좀 강세가 나와줬어요. 저번 주 많이 힘들었죠, 여러분들. 이번 상승을 계기로 좀 상승 랠리가 좀 이어지기를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증시 나쁘지 않게 첫 달, 그쵸? 일단 첫 주가 나쁘지 않거든요. 첫 주가 나쁘지 않은 만큼 첫 달이 자체도 좀 나쁘지 않게 이어지길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아침 시황 브리핑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